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빛은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거대한 연회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은 상위 1%의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모여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비밀스럽고도 사치스러운 사교 클럽의 중심이었다. 윤서아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서서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MK 글로벌의 장남이자 유력한 후계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남편 강민재가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람들은 민재의 거짓된 지위와 권력에 아부하며 굽신거렸고 그는 마치 자신이 진정한 제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우러름을 당연하게 여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서하는 겉으로는 남편의 성공을 내조하는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짙은 경멸과 서늘한 분노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강민재는 화려한 크리스털 글라스를 손에 든 채 주변을 에워싼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거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위대한 사업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MK 글로벌의 창업주인 아버지가 오직 자신만을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곧 그룹의 모든 실권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서하는 그 혐오스러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들으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정확히 5년 전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비밀 금고 속에서 그가 MK 글로벌 가문의 핏줄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위조된 호적 등본을 찾아냈던 그 끔찍한 밤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민재는 진짜 장남이 사고로 실종된 틈을 타서 치밀하게 신분을 세탁하고 가짜 상속자 행세를 하며 서하의 집안이 가진 막대한 재력과 인맥을 교묘하게 이용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서하는 그날 밤의 충격과 절망에 무너져 내리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을 갈고 닦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경박하게 진실을 폭로하여 그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자신의 가족에게 보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가 훔쳐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기획해야만 했다. 지난 5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서하는 묵묵히 백치 아내의 흉내를 내며 민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의 부패한 비자금 장부와 뇌물 공여 기록 그리고 그가 다른 재벌가 후계자들을 모함하기 위해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공작들의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해왔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거미줄을 짜는 독거미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자신만의 은밀하고 강력한 정보망과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을 구축했고 이제 그 치밀한 사냥의 끝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당신은 참 아무것도 몰라서 속이 편하겠어. 이 복잡하고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는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찬 곳이지. 민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 서하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거만하게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우월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하는 속으로 솟구치는 사리를 억누르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처럼 부드럽게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당신이 MK 글로벌을 이끌어갈 훌륭한 분이시니 저는 그저 당신만 믿고 따를 뿐인걸요.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신다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분명 당신의 뛰어난 안목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서아의 달콤한 찬사에 민재는 만족스러운 듯 턱을 치켜들며 득에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어리석은 여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군. 이번 프로젝트는 그저 평범한 투자가 아니야. 내 이복동생이라는 버러지 같은 놈들이 감히 내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고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단번에 내 손아귀에 쥐어줄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일격이 될 테니까. 민재는 눈을 번뜩이며 탐욕스러운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가 말하는 그 완벽한 일격이란 바로 넥서스 홀딩스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투자 회사에 자신이 관리하는 막대한 자금과 아내의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올인하는 미친 짓이었다. 민재는 넥서스 홀딩스가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하는 신흥 글로벌 펀드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회사는 서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하고 자신의 충복들을 심어 놓은 완벽한 유령 회사. 즉, 민재의 무덤 그 자체였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피아노 연주가 부드럽게 흘러나오며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무마시켜주자. 민재는 은밀한 목소리로 서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내일 오전까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의 핵심 빌딩 세 채와 외곽의 토지 매각 대금을 전부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두도록 해. 한치의 오차라도 생겼다가는 이 거대한 판이 어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해. 그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을 내렸다. 서아는 그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통쾌한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치밀한 계획들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난 후 서아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 서재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녀는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 최신형 보안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복잡한 암호를 여러 번 입력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암호화된 화상 통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곧이어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남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그는 서아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자 넥서스 홀딩스의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태진 실장이었다. 태진은 화면 너머로 서아를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넥서스 홀딩스의 모든 서류 작업과 자금 세탁 경로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강민재가 내일 자금을 입금하는 즉시 덫은 단단하게 닫힐 것입니다. 수고했어요. 최 실장. 강민재 측에서 눈치챈 정황이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나요? 서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판단력을 맹신하며 우리가 던진 화려한 미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 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헛된 기대감에 부풀어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중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의 모든 자금이 우리 측 페이퍼 컴퍼니의 다중 우회 계좌로 송금되는 순간 강민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태진의 보고를 듣는 서아의 입가에는 마침내 서늘하고 무자비한 만족감의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져나갔다. 서아는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강민재의 횡령 내역서와
가짜 호적 등본 스캔본을 차가운 시선으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혼자서 이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마주하며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배신감과 지독한 혐오감을 묵묵히 삼켜야만 했다. 자신의 가족을 기만하고 가짜 신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져온 그 악마 같은 남자를 철저히 파멸시키기 위해 서한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 이제 그 길고 지루했던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강민재는 자신이 세워 올린 거짓된 제국의 꼭대기에서 비참하게 추락하여 가장 더럽고 끔찍한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최 실장, 강민재가 입금하는 즉시 넥서스 홀딩스의 껍데기를 철저하게 폭파하고 관련된 모든 임원진은 미리 준비해둔 해외의 안전 가옥으로 대피시키세요. 단 하나의 꼬리표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언론사 주요 데스크에 동시에 익명으로 제보할 강민재의 실체와 MK 글로벌 비자금 장부 사본도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고 날카롭게 지시를 내렸다. 태진은 화면 너머로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통화가 끊기고 어두운 서재에 홀로 남은 서한은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서재에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서아의 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저 도시 어딘가에는 진짜 강민재, 즉 MK 글로벌의 진정한 상속자가 차가운 땅 속에 억울하게 묻혀 있을지도 몰랐다. 5년 전 남편의 끔찍한 실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서아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달려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아버지이자 거물급 정치가인 윤 의원이 입게 될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며 피눈물을 삼키며 인내해야만 했다. 그 기나긴 침묵의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이제 그 모든 희생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받아낼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튿날 아침 MK 글로벌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호화로운 부사장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재는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 오만하게 기대앉아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결제, 서류를 들고 서 있는 재무팀장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고작 이 정도 자금 동원력으로 MK 글로벌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내일 오전까지 그룹 내 가용 가능한 모든 현금성 자산을 넥서스 홀딩스 지정 계좌로 예치할 수 있도록 당장 영혼까지 끌어모아 오란 말입니다. 민재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재무팀장은 서류철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쥐어짜듯 대답했다. 부사장님.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외부 펀드에 송금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이사회 승인 지금 장난합니까?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야차처럼 험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늙어빠진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헐떡거리는 동안 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키워온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강민재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 내리는 지시에 감히 토를 다는 겁니까? 이번 넥서스 홀딩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MK 글로벌은 단숨에 아시아 1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내 위대한 비즈니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면 당장 오늘부로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릴 테니 당장 나가서 내 지시대로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민재의 광기 어린 협박에 재무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쫓기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닫힌 문을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민재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다. 그는 자신의 이복 동생들이 이사회에서 사사건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에 극도의 피로감과 사리를 느끼고 있었다. 가짜 핏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진짜 정통성을 가진 동생들이 연합하여 자신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성과로 그룹 내의 모든 반대파를 완벽하게 숙청하고 경영권을 장악해야만 했다. 그가 선택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바로 해외의 거대 자본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넥서스 홀딩스였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의 깊이를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오직 성공에 대한 탐욕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고장난 기관차와 같았다. 민재가 집무실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을 무렵 서한은 고급 프라이빗 스파 센터에서 여유롭게 마사지를 받으며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있었다. 부드러운 아로마 향이 감도는 조용한 룸 안에서 서한은 은은한 음악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복잡한 체스 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대한 전장과도 같았다. 잠시 후 예약된 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서하의 오랜 신복인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마사지사를 잠시 밖으로 내보낸 서하는 가운을 단정하게 여미고 소파에 앉아 최 실장이 건네는 두툼한 기밀 서류처를 무심한 표정으로 건네받았다. 서류 안에는 민재가 오늘 아침 재무팀을 압박하여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모든 정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강민재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끼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모르게 그룹의 핵심 비자금까지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내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그의 개인 자산과 그룹 자금이 동시에 넥서스 홀딩스로 쏟아져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 실장의 건조하지만 확신에 찬 보고에 서하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매혹적인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다. 그녀는 민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그룹의 횡령과 배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 모든 판을 설계했던 것이다. 서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얼음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다. 아주 좋아요. 그가 훔친 MK 글로벌의 자금은 고스란히 우리가 확보해서 나중에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명분으로 쓰면 되니까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최 실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강민재의 이복 동생인 강석호 전무 측에서 최근 강민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눈치채고 비밀리에 내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만약 석호 전무 측에서 내일 자금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덜미를 잡는다면 우리의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최 실장의 우려 섞인 말에도 서하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미 그런 사소한 변수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치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둔 상태였다. 서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고혹적인 목소리로 나직하게 명령을 내렸다. 걱정할 것 없어요.
강석호 쪽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고급 정보를 살짝 흘려주세요. 가짜 정보라 하시면 넥서스 홀딩스가 사실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와 결탁하여 MK 글로벌을 적대적 인수 합병하려 한다는 그 시나리오 말씀이십니까? 최 실장의 물음에 서한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 맞아요. 석호 전무는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죠. 강민재가 그 거대한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그룹을 삼키려 한다고 믿게 만들면 그는 자금 송금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강민재가 완전히 함정에 빠져 횡령죄를 뒤집었을 때까지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릴 겁니다. 상대방의 탐욕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즐거운 통제 방법은 없으니까요. 서하의 완벽하고 무자비한 심리전에 최 실장은 혀를 내두르며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5년간 칼을 갈아온 서하의 지략은 이미 강민재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득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스파를 마친 서하는 완벽하게 세팅된 우아한 모습으로 남편의 본사 집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등장에 골치를 앓고 있던 민재의 얼굴에 반색이 돌았다. 서하는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직접 포장해온 최고급 도시락을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세팅하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아서 잠시 들렀어요.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MK 글로벌은 어쩌라고요. 서하의 다정한 위로에 민재는 뭉클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역시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이복 동생 놈들은 어떻게든 나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말이지. 정말 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자신을 향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치는 강민재를 보며 서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지독한 구역질을 애써 억눌러야만 했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다정하게 마주잡고 그의 어깨에 살며시 고개를 기대며 달콤한 독약 같은 속삭임을 건넸다. 당연하죠. 여보, 타얼로카 무대,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넥서스 홀딩스와의 이번 투자가 성사만 되면 아버님께서도 마침내 당신의 진가를 완벽하게 인정하시고 모든 권력을 넘겨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성공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테니까요. 서하의 그 치명적이고도 맹목적인 지지에 민재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이성적인 의심마저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기고만장한 웃음을 터뜨렸다. 강민재는 서하가 싸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비우며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끝없이 허세를 부려댔다. 서하는 그의 유치하고 천박한 무용담을 묵묵히 들어주며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과장된 환호를 보내주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재는 이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주인이 주는 마지막 여물을 뜯어먹으며 꼬리를 흔드는 어리석은 돼지에 불과했다. 이 불쌍하고 역겨운 사기꾼의 가짜 인생이 완벽하게 끝장나기까지 이제 채 하루도 남지 않았다. 서하는 다정하게 남편의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며 내일 오전 그가 겪게 될 처절하고 끔찍한 절망의 순간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차가운 복수의 기대감으로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대저택의 침실은 짙은 어둠과 무거운 고요함에 깊이 잠겨 있었다. 강민재는 최고급 실크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서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두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5년간 이 가증스러운 남자와 한 침대를 쓰며 견뎌내야 했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밤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가짜 상속자라는 엄청난 비밀을 숨긴 채 뻔뻔하게 자신을 안고 사랑을 속삭이던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서하는 손톱이 살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옥 같았던 인내의 시간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간신히 버티게 해주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얇은 가운을 걸치고 달빛이 스며드는 발코니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고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민재, 아니 김철수, 네가 훔쳐간 남의 빛나는 인생으로 누렸던 그 알량한 권력과 달콤했던 부귀영화가 결국 너를 베는 가장 날카로운 단두대의 칼날이 될 거야.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밑바닥 시궁창으로 너를 완벽하게 처박아 줄 테니까. 서하의 두 눈동자는 서늘한 달빛을 받아 한 마리의 짐승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이윽고 동이 트며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다. 강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그는 곧 MK 글로벌의 단독 지배자이자 새로운 제왕으로 군림할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상상하며 입가에 걸린 교만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서하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그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부드럽게 넥타이를 만져주었다. 여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정한 아내의 응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곧 시작될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저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저택을 나섰다. 거대한 철문이 닫히고 민재의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서하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무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거실의 대형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보안 태블릿에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넥서스 홀딩스의 비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 최 실장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짧게 도착했다. 덫의 모든 그물망이 완벽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타깃이 미끼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며 차갑게 얼어붙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민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파멸의 버튼을 누를 일촉즉발의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MK 글로벌의 거대한 유리 사옥이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거대한 황금 기둥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강민재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걸음걸이로 화려한 본사 로비에 당당하게 들어섰다. 출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일제히 벽 쪽에 바짝붙어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앞으로만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넥서스 홀딩스로 송금될 막대한 자금과 그로 인해 얻게 될 완벽한 승리의 짜릿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하며
헛된 망상 속을 걷고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앞에 거만하게 앉은 민재는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재무팀의 자금 이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어젯밤 이사회 몰래 무리하게 끌어모은 MK글로벌의 천문학적인 비자금과 아내 윤서아의 명의로 된 부동산 매각 대금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숫자로 합쳐져 화면에 나타났다. 그 압도적인 금액을 바라보는 그의 입술 끝이 비열하고도 탐욕스럽게 말려 올라갔다. 이 막대한 자금만 넥서스 홀딩스의 계좌에 무사히 들어가면 눈엣가시 같은 이복 동생들은 영원히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고 회사는 온전히 자신의 차지가 될 터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종 승인 버튼을 강하게 짓누르며 파멸을 향한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같은 시각 서한은 자신의 대저택 지하에 마련된 완벽한 밀실에서 거대한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강민재가 승인한 자금의 흐름을 냉정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 화면 위로 붉은색 숫자들이 빠르게 전멸하며 넥서스 홀딩스의 유령 계좌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서한은 차가운 홍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며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머금었다. 강민재라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짐승이 드디어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고 자신이 오랫동안 파놓은 거대한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헤드셋을 착용하고 대기 중인 최태진 실장에게 다음 단계로 즉각 넘어갈 것을 차갑게 지시했다. 최태진 실장은 서하의 서늘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넥서스 홀딩스의 모든 위장 사무실과 서버 컴퓨터를 철저하게 폐쇄하고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강민재가 송금한 막대한 자금을 수십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잘게 쪼개어 흔적도 없이 분산시켰다. 이 복잡하고 은밀한 자금 세탁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넥서스 홀딩스라는 이름은 금융시장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다. 최 실장은 고도로 암호화된 비밀 통신망을 통해 서하에게 작전이 우리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리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강민재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를 곁에서 모셨던 충성스러운 구 임원진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넥서스 홀딩스와의 대규모 투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원로 이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MK글로벌에 남아있을 수 없다며 독재자처럼 광기를 부리는 그의 모습에 나머지 임원들은 새파랗게 질려 공포에 떨었다. 민재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제왕이 되었다는 헛된 승리감에 도취되어 텅 빈 회의실에서 흉측한 웃음을 터뜨렸다. 비정상적인 승리감에 잔뜩 취한 민재는 곧장 서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는 늙고 무능한 임원들을 쓰레기처럼 내쫓았다고 자랑하며 이제 MK글로벌은 완벽하게 자신의 발밑에 엎드렸다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서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천박하고 기고만장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깊은 혐오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짐짓 놀라고 기뻐하는 척 완벽한 연기를 이어나갔다. 대단해요, 여보. 당신의 그 탁월한 결단력과 용기 덕분에 우리 앞날에 드디어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네요. 서하의 달콤한 칭찬에 민재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얄팍한 지능을 비웃고는 바쁘다며 서둘러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서하는 거칠게 끊어진 전화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붉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강민재는 자신이 아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속여 넘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 이 거대한 판에서 가장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5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가짜 상속자라는 추악한 비밀을 숨긴 채 뻔뻔하게 살아온 그를 향한 분노가 서아의 심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해일처럼 일어났다. 네가 무참히 짓밟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눈물과 네가 훔쳐간 진짜 상속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곧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줄게.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동자는 차가운 얼음처럼 시리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MK 글로벌 내부에서는 강민재의 독단적인 대규모 투자와 무자비한 임원해고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거대한 불안감이 사옥 전체를 휩쓸고 있었다. 직원들은 업무를 마비시킨 채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주식 시장에서도 MK 글로벌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감지하고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호 전무 측은 이 혼란을 틈타 강민재의 뒤를 은밀하게 캐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서아가 미리 흘려둔 거짓 정보에 속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들은 넥서스 홀딩스의 진짜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를 의심하며 시간을 낭비했고 모든 상황은 서아가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완벽하게 흘러갔다. 최태진 실장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안전가옥에서 노트북을 열고 강민재의 비참한 파멸을 장식할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언론사와 검찰에 배포할 준비를 마쳤다. 강민재가 정교하게 위조한 호적 등본과 MK 글로벌의 불법 비자금 장부, 그리고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이 치명적인 파일들은 고도로 암호화되어 주요 언론사 데스크와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의 이메일로 즉각 전송될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 실장은 서아의 최종 승인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강민재의 오만한 얼굴 사진을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차갑게 노려보았다. 나른한 오후가 되자 강민재는 넥서스 홀딩스 측으로부터 최종 투자 완료 증명서가 도착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집무실 안을 신경질적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원래 약속된 시간은 이미 2시간이나 훌쩍 지나 있었고 넥서스 홀딩스의 핵심 담당자와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전산 오류나 시차 문제일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째깍거리는 시계바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등줄기에서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묘한 불안감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하여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넥서스 홀딩스 한국 지사에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해와. 당장. 강민재는 새파랗게 질린 비서실장을 향해 무거운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굶주린 야수처럼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비서실장은 바들바들 떨며 즉시 사람을 보냈지만 30분 뒤에 돌아온 대답은 강민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넥서스 홀딩스 한국 지사라고 알려진 강남의 최고급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임대 계약서조차 완벽한 가짜였다는 것이다. 그 끔찍한 보고를 들은 강민재의 다리에서 힘이 쫙 풀렸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누군가 감히 MK 글로벌의 후계자인 나 강민재를 상대로 감히 사기를 쳤단 말인가.
강민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강박적으로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정돈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다. 그가 이사회 몰래 빼돌린 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과 아내 서아에게서 갈취한 막대한 재산이 단 하루 만에 허공으로 완벽하게 증발해 버린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이사회와 언론에 알려지면 그는 당장 횡령죄로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상속자라는 치명적인 비밀까지 모두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지독한 두려움과 절망이 그의 뇌를 마비시키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게 만들었다. 강민재의 화려했던 사무실이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갈 무렵 서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홍차를 마시며 최 실장의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표님, 강민재가 마침내 넥서스 홀딩스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극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본사 집무실은 그야말로 지옥불이 끓어오르는 생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최 실장의 건조하지만 깊은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서하는 화려하게 핀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가볍게 꺾어들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그가 수년 동안 저지른 더러운 죄악의 무게에 비하면 이 정도 얕은 고통은 너무 가벼우니까요. 이제 그를 낭떠러지 끝으로 조금 더 거칠게 몰아붙여서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 시간입니다. 서하의 서늘한 명령이 무전망을 타고 떨어지자마자 증권가 정보지와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MK 글로벌 부사장의 대규모 횡령과 투자 사기 의혹에 대한 자극적인 루머들이 쏟아졌다. 주식시장은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MK 글로벌의 주가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수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성난 소액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강석호 전무는 마침내 완벽한 반격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각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재의 직무 정지와 철저한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강력한 안건을 상정하며 강민재의 숨통을 거칠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어떻게든 이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그를 향한 모든 구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그동안 막대한 뇌물을 먹여 관리하던 정관계 핵심 인사들은 MK 글로벌의 거대한 몰락을 직감하고 일제히 그와의 연락을 차단하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자신에게 굽신거리며 아부하던 은행장들조차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가혹하게 요구하며 그의 남은 숨통마저 자비 없이 끊어놓으려 했다. 하루아침에 절대 권력자에서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로 전락한 민재는 텅 빈 집무실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벼랑 끝에 몰린 강민재의 텅 빈 머릿속에 마지막 썩은 동아줄처럼 떠오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내 윤서아였다. 그녀의 집안이 가진 막대한 자금력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만이 이 끔찍한 파멸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는 멍청하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서아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무심한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그녀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아, 제발 내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지금 엄청난 함정에 빠져서 위기에 처했어. 당신 아버님의 자금 지원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해. 그는 음성 사서함에 비굴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를 엉엉 울며 남길 수밖에 없었다. 서아는 최고급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끊임없이 깜빡이는 강민재의 이름을 차가운 시선으로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붉은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5년 전 자신이 가짜 호적과 유전자 검사지를 처음 발견하고 덜덜 떨며 지옥 같은 밤을 새웠을 때 강민재는 다른 여자의 품에서 술에 취해 뒹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홀로 삼켜야 했던 피눈물과 끔찍한 절망감에 비하면 지금 강민재가 겪는 알량한 고통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었다. 서아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전화를 아예 꺼버리고는 어두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싸늘하고 무자비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기분이 어떤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봐. 다음날 이른 아침 MK 글로벌 본사 1층 로비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처참한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수십 명의 굳은 표정을 한 수사관들이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뛰어다니며 재무팀과 부사장 집무실의 모든 기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자비하게 쓸어 담았다. 강민재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거칠게 붙잡힌 채 끌려가며 이것은 모두 강석호의 비열하고 더러운 음모라고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차갑게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이 그가 수갑을 찬 채 짐승처럼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았고 민재는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검찰 조사실에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은 강민재는 극도의 공포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특수부 검사는 두툼한 수사기록 파일을 책상 위에 쾅소리 나게 던지며 매섭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강민재 씨, 당신이 넥서스 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회삿돈과 개인 자금이 무려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진 겁니다. 게다가 당신의 신분이 MK 글로벌의 장남이 아니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익명의 제보까지 우리 측에 들어왔습니다. 검사의 비수 같은 그 한마디에 강민재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가 가짜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나는 MK 글로벌 창업주의 정당한 핏줄이자 후계자인 강민재가 맞습니다. 민재는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검사는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며 파일 속에서 빳빳한 서류 한 장을 꺼내어 그의 눈앞에 거칠게 들이밀었다. 이것은 당신의 진짜 신분인 김철수라는 이름과 과거 화려한 사기 전과 기록, 그리고 MK 회장님과 혈연 관계가 단 1%도 없음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 자료를 확인한 순간 강민재의 억지스러운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부서졌고 그의 얼굴은 마치 방금 죽은 송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 끔찍한 지옥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단 말인가. 강민재는 산산조각 난 멍한 정신으로 이 모든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의 배후 설계자가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유추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이복 동생 강석호는 이렇게 고도로 치밀하고 대담한 작전을 구사할 만한 뛰어난 지능이나 두둑한 배짱이 전혀 없는 무능한 놈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고민하던 찰나 그의 머릿속을 날카로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의 명확한 실루엣이 있었다. 늘 자신의 곁에서 바보처럼 순종적으로 웃고 있던 아내 윤서아. 그녀의 서늘하고도 깊은 눈동자가 떠오르자 강민재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지독한 소름을 느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멍청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온순한 여자가 이런 엄청나고 잔혹한 일을 꾸밀 수 있을 리가 절대 없어. 민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거칠게 저으며 서아가 이 모든 파멸의 배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정을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넥서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죽음의 함정으로 자신을 교묘하게 유도하고 무리한 투자를 끊임없이 부추겼던 것은 바로 서아였다. 그녀의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독약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끔찍한 실체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바보 연기를 하며 자신의 목에 천천히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MK 글로벌 본사가 엄청난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아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사옥 로비에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서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뒤에는 최태진 실장을 비롯한 업계 최고 수준의 유능하고 냉철한 법무팀과 회계팀 인력들이 든든한 호위 무사처럼 각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던 임원들은 서아의 압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등장에 일제히 숨을 죽이고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길을 내어주었다. 지금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차가운 심판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아는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을 양손으로 거칠게 열어젖히고 강석호 전무를 비롯한 이사진들이 모여있는 탁자 상석으로 거침없이 걸어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위압적인 등장에 놀란 강석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언가 따져 물으려 했지만 서아는 차갑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단숨에 제압했다. 강민재가 빼돌린 5천억 원의 막대한 비자금과 그룹이 입은 끔찍한 손실액은 내 개인 자산으로 단일 원도 빠짐없이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부로 MK 글로벌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는 제가 직접 맡아서 이 썩어 빠진 그룹의 지배 구조를 완벽하게 뜯어고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서아는 경악으로 물든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이사진들을 향해 오만하고도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이며 테이블 위로 묵직한 가죽 서류철을 쾅소리 나게 던졌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간 가짜 상속자 강민재와 더럽게 결탁하여 저질렀던 추악한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빠짐없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내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맹종한다면 이 서류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반항한다면 당장 검찰청 특수부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서아의 치명적이고도 완벽한 협박에 이사진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거대한 MK 글로벌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쥔 서아는 최고층의 회장, 집무실 창가에 섰다. 그녀는 발밑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차가운 승리의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고 깊은 상념에 잠겼다. 5년간 썩어 문드러지는 가슴 속에 품어왔던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 더러운 목표물의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했고 그녀는 가장 달콤한 전리품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연극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야 할 쓰레기가 하나 남아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처참한 몰골로 기어나올 강민재를 직접 마주하여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 떨어졌는지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 며칠 뒤 강민재는 변호사의 끈질긴 보석 신청 덕분에 임시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수트는 온데간데 없이 구겨지고 더러운 사복 차림에 며칠 동안 깎지 못한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두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초점을 잃은 새텅 비어 있었다. 그가 구치소 문을 나설 때 그를 마주한 것은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성난 주주들이 던지는 날계란과 썩은 쓰레기들이었다. 그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날 선 질문들을 피해 도망치듯 대기하고 있던 허름한 택시에 황급히 몸을 구겨 넣으며 짐승처럼 비참한 신음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택시 안에서 강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제면 뉴스를 강박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굵고 붉은색의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강민재의 끔찍한 몰락과 MK 글로벌의 새로운 지배자 윤서아의 화려한 등장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아내 서아가 자신의 모든 횡령 금액을 개인 자산으로 메꾸고 이사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기사를 읽은 민재는 숨이 턱 막혔다. 그제야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서아를 조종한 것이 아니라 서아가 자신이라는 꼭두각시를 실로 매달고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조종해 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아내의 철저한 바보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에 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실소를 터뜨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감과 자신의 멍청함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뒤섞여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대저택으로 가자고 소리쳤지만 기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 저택은 이미 어제부로 윤서아 명의로 완전히 넘어갔으며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고 말했다. 세상 천지에 그가 몸을 누일 곳은 단 한 평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의 주머니에는 당장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버려진 들개처럼 비참한 신세가 된 강민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자신이 제왕처럼 군림했던 MK 글로벌의 거대한 사옥이 저 멀리서 화려한 불빛을 내뿜으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곳은 이제 그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성역이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차가운 빗물만이 그의 눈물과 섞여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 아무도 그의 절망에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한편 회장 집무실에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던 서아는 마침내 완벽한 평온을 되찾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의 정리를 위해 차갑게 몸을 돌렸다. 빗물이 쏟아지는 차가운 거리에서 강민재는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채 끝없이 걷고 또 걸었다. 화려했던 MK 글로벌 부사장의 타이틀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곁에 머물던 수많은 수행원과 아부꾼들은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주머니에 남은 것이라곤 물에 젖어 축축해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배터리가 거의 닳아가는 낡은 스마트폰이 전부였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그를 짐승처럼 괴롭혔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버렸다는 미칠 듯한 공포감이었다. 거리의 화려한 전광판마다 그를 조롱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평소 자신이 비밀리에 자금을 은닉해 두었던 차명 계좌들을 하나씩 필사적으로 조회하기 시작했다. 아내 윤서아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해도 자신이 5년 동안 MK 글로벌을 쥐락펴락하며 몰래 스위스 은행과 도피처에 숨겨둔 비상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일말의 헛된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차례대로 나타나는 잔액 확인 메시지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멎어버릴 듯한 극도의 충격에 휩싸였다. 수백억 원이 넘게 들어있어야 할 수십 개의 비밀 계좌 잔액은 하나같이 숫자형을 가리키고 있었고 완벽하게 증발해 버린 상태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목숨과도 같은 그 돈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빼내간 거란 말인가? 민재는 텅 빈 거리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서아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잔혹한 여자였다. 그녀는 강민재가 숨겨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수년 전부터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넥서스 홀딩스의 함정에 빠져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틈을 타서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모든 자산을 흔적도 없이 회수해버린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민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쇳소리가 섞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재 아니, 사기꾼 김철수 씨 맞지? 당신이 넥서스 홀딩스에 투자한답시고 우리 명동 사채 시장에서 끌어다 쓴 자금이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는데 그 돈은 언제 갚을 생각인가? 내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빠짐없이 토해내지 않으면 당신의 장기부터 시작해서 뼈 한마디까지 남김없이 팔아넘겨서라도 받아낼 테니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게 바라보던 강민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 몰래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짜 지위를 담보로 지하 경제의 무서운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명동 사채 시장의 폭력 조직원들은 결코 법이나 자비를 아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민재를 산채로 지옥의 불가마에 던져넣고 껍질을 벗겨서라도 자신의 돈을 회수할 무자비한 악마들이었다. MK 글로벌의 화려한 제왕에서 하루아침에 사륙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그는 숨이 막혀 헐떡거리며 무작정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비참하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던 민재는 쓰레기 더미에 걸려 넘어지며 진흙탕 속에 흉하게 나뒹굴었다. 더러운 구정물이 그의 얼굴과 찢어진 옷자락을 흠뻑 적셨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덜덜 떨며 과거 자신의 밑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신복 박 이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도피 자금과 가짜 여권 정도는 신속하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박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이사, 제발 나 좀 살려주게. 당장 밀항선을 탈 수 있도록 돈과 신분증을 마련해서 인천항으로 가져와 주게. 내가 나중에 재기만 하면 자네에게 그룹의 절반을 주겠네. 민재는 짐승처럼 애원하며 눈물 콧물을 흘렸지만 수화기 너머의 대답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고 경멸스러웠다. 이봐 사기꾼 김철수 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나는 이미 윤서아 위원장님께 당신이 지시한 모든 불법 자금 세탁 장부를 바치고 선처를 약속받은 몸이야. 당신이 숨겨둔 차명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원장님께 넘긴 것도 바로 나고 당신 같은 쓰레기를 위해
내 인생을 망칠 이유는 전혀 없지. 영원히 지옥에서 썩어라. 박 이사의 차가운 조롱과 함께 전화가 끊어지자 민재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측근들조차 이미 서아의 치밀한 포섭 아래 완벽하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그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꼼꼼하게 막아버리고 그를 이 어둡고 끔찍한 절망의 미로 속에 철저하게 가두어 버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을 키워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그 모래알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짓밟아버린 무자비한 지배자였다. 한편 MK 글로벌 사옥의 최고층 회장 집무실에서는 윤서아가 우아한 자태로 가죽 소파에 기대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강민재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최태진 실장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골목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띄워 진흙탕을 뒹굴며 오열하는 강민재의 비참한 모습을 서아에게 보여주었다. 서아의 아름답고 서늘한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한 시선으로 화면 속의 벌레 같은 남자를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5년간 감내했던 지옥 같은 고통에 비하면 저 남자가 겪고 있는 알량한 좌절감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서아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최 실장 명동 사채 시장의 조직원들이 강민재를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그자들이 강민재를 죽여버리거나 해외로 팔아넘긴다면 내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수 없게 되니까요. 서아는 손가락으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매만지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를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시켜서 모든 희망을 빼앗아 버린 다음 그가 자신의 발로 직접 내가 있는 이 거대한 성곽 앞으로 기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지은 죄악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최태진 실장은 즉각 고개를 숙이며 서아의 명령을 받들었다. 그는 곧바로 보안 요원들을 은밀하게 파견하여 명동 사채업자들의 추격 경로를 교란시키고 강민재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좁고 잔혹한 퇴로를 일부러 열어주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를 가지고 노는 잔인한 포식자의 유희와도 같았다. 강민재는 영문도 모른 채 사채업자들의 위협을 가까스로 피하며 숨을 죽이고 밤거리를 기어다녔다. 그는 우연히 자신을 추격하던 무리들을 따돌렸다고 착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사실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철저하게 서아의 치밀한 통제와 계산 아래 놓여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강민재는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허름하고 어두운 지하도 입구로 간신히 몸을 숨겼다. 악취가 진동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그는 차갑게 굳어가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져 누군가 먹다 버린 곰팡이 핀 빵 조각을 짐승처럼 입에 밀어 넣었다. MK 글로벌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아를 즐기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는 사실이 마치 아주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의 뇌리에는 5년 전 진짜 상속자를 제거하고 가짜 신분을 훔쳐 이 거대한 제국에 발을 들였던 그 아찔하고 오만했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위대한 사기꾼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완벽한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특히 자신의 아내인 윤서아는 평생 자신에게 순종하며 조종당할 어리석고 멍청한 인형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모든 오만과 착각은 참혹한 피해 대가로 돌아와 그의 심장을 무참히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수년 동안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아온 잔혹한 사신이었다. 빵, 조각을 씹어 삼키던 민재의 눈에서 참담하고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며 더러운 얼굴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민재의 고통은 더욱 가혹한 형태로 그를 옥죄어 왔다. 그는 살기 위해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도와줄 구명주를 찾아야 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매장당한 사기꾼을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신문 가판대를 지나칠 때마다 일면을 장식한 자신의 끔찍한 머그샷과 MK 글로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윤서아 위원장의 우아하고 당당한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어 그의 눈을 찌를 듯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가짜 상속자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주하고 무너져가는 그룹을 살려낸 서아의 영웅적인 결단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었다. 민재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가판대의 신문을 신경질적으로 움켜쥐고 박박 찢어버렸다. 하지만 그깟 종이 쪼가리를 찢는다고 해서 자신이 처한 이 참혹한 현실이 단일 밀리미터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채업자들의 살기 어린 위협 속에서 그의 정신은 서서히 한계점을 향해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가 그를 짓누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독하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뿐이었다. 며칠 동안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민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과 헝클어진 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는 전형적인 길거리 불황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해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기겁하며 어두운 구석으로 쥐새끼처럼 숨어들었다. MK 글로벌 사옥 주변을 맴돌며 한때 자신이 명령을 내리던 그 거대한 유리성을 올려다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후회와 상실감이 용암처럼 끌어올라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거칠고 험악한 욕설과 함께 육중한 체구의 건달 3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드디어 찾았네. 이 쥐새끼 같은 사기꾼 노마명동 형님들이 너 하나 찾으려고 이 서울 바닥을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지 아냐. 건달 중 한 명이 민재의 멱살을 잔인하게 틀어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강민재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오늘 내 놈의 더러운 가죽을 모조리 벗겨서 저기 한강물에 던져줄 테니 가고 단단히 해라. 무자비한 폭력이 그의 온몸으로 쏟아지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몽둥이가 강민재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내리꽂히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건장한 체격의 검은 정장 사내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건달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강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고 자신을 구해준 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려 흐릿한 눈을 깜빡였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윤서아의 지시를 받고 그를 은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던 최태진 실장 휘하의 정예보안 요원들이었다. 건달들은 훈련된 요원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포박당했다. 민재는 멍한 표정으로 이 비현실적인 구원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다. 보안 요원 중 리더격인 사내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강민재의 멱살을 움켜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차갑고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서아 위원장님께서 당신 같은 쓰레기의 목숨을 임시로 살려두라고 명하셨다. 당신이 지은 그 더럽고 끔찍한 죄악의 대가를 치르기에는 길거리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맞아 죽는 것조차 너무 자비롭고 편안한 결말이라고 하셨지. 살고 싶으면, 아니, 인간으로서 아주 조금이라도 숨을 붙어 있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위원장님이 계신 대저택으로 기어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것이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다. 사내의 서늘한 경고는 민재의 얼어붙은 심장에 비수처럼 깊숙이 꽂혔다. 요원들이 사채업자들을 끌고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텅 빈 골목길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미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모든 것이 윤서아의 통제 아래 있었다. 자신이 명동 사채 시장에 손을 댄 것부터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쫓기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 그리고 이 기괴한 구원의 순간까지 단 하나도 서아의 계산을 벗어난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해체하고 짓밟아 결국 그녀의 발밑으로 스스로 기어들어오게 만드는 완벽한 거미줄을 쳐놓았던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지독한 굴복감과 살고 싶다는 비참한 본능이 뒤섞인 채 민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발을 질끌 끌며 자신이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한남동의 화려한 대저택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과거의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당당하게 오가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사형수로 향하는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처형의 길과도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가짜 인생을 지탱하던 오만과 탐욕의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져 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에 떠는 나약하고 비열한 사기꾼 김철수라는 추악한 민낯뿐이었다. 민재의 머릿속에는 서아와 마주했을 때 도대체 무슨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지, 어떻게 애원해야 그녀의 서늘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과거에 수없이 그녀를 속여 넘겼던 달콤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어떤 눈물을 흘릴지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계산을 끝마친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거대한 사마귀 앞에 나약한 곤충의 불과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참담한 눈물을 흘렸다. 먼 발치에서 화려한 조명으로 웅장하게 빛나는 한남동 대저택의 실루엣이 보이자 강민재의 덜덜 떨리는 다리는 급기야 완전히 힘을 잃고 꺾여버렸다. 거대한 철문 앞에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요원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무릎을 꿇은 그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이 저택의 주인이자 제왕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더럽고 비참한 몰골을 한 노예가 되어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여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기어온 것이다. 빗방울이 다시 조금씩 흩뿌리기 시작하며 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적셨고 철문이 거친 금소금을 내며 천천히 양옆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에 짓눌린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네 발로 저택의 정원길을 비참하게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뾰족한 자갈들이 그의 무릎과 손바닥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짐승 같은 맹목적인 본능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거대한 저택의 웅장한 위압감이 그의 숨통을 옥죄어 왔고, 저 멀리 정문 앞 계단의 우아한 실루엣을 뽐내며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흐릿한 시야에 희미하게 들어왔다. 윤서아는 짙은 붉은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얼음장처럼 차갑고 꿰뚫어 보는 듯한 무자비한 시선으로 바닥을 기어오는 강민재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성된 이 완벽한 복수의 절정이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가짜 상속자의 거만했던 모래 제국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오직 그 추악한 진실만이 가장 비참한 몰골로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그녀가 내릴 가혹하고도 치명적인 심판만이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피날레를 남겨두고 있었다. 비참하게 기어오던 강민재는 마침내 대리석 계단 아래에 도달하여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간신히 들어 올려 서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살고 싶다는 비열한 애원이 끈적하게 뒤엉켜 추악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아, 제발 나를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평생 당신의 개가 되어서 바닥을 기며 살 테니까.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줘. 목이 쉬어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밤 공기를 갈랐지만, 서아의 아름답고 차가운 얼굴에는 단 한 가닥의 연민이나 흔들림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한 칸 내려와 자신이 입고 있던 우아한 실크 가운 자락이 그의 더러운 피와 지늘게 닿는 것조차 불결하다는 듯 살짝 들어 올렸다. 짐승이 된 심정은 어때 당신이 짓밟고 훔친 진짜 상속자의 피눈물과 나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야 조금 실감이나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와 날카로운 살기는 강민재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민재는 그 서늘한 살기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저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기만 했다.